아들, 엄마도 여잔데 그렇게 벗고 나오면 부끄럽지 않아? 또는 뭐 누나가 있는데 부끄럽지 않아? 할 때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괜찮아! 막 이런 애들이 있어. 괜찮아. 그럼 또 부모는 어떻게 느껴요? 우리 아들 역시 어려워. 나이가 지금 12살, 13살, 14살이 됐는데. 애들이 입고 나오다가 안 입고 나오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입고 나오는 행동 우리가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건 과도한 칭찬보다는 정확한 지시와 인정해주기를 활용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과도한 칭찬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그냥 이야기하자면 부모는 계속해서 칭찬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씻고 속옷을 입는 행동은 사실 그렇게 칭찬받을 일도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시와 인정입니다. 지시와 인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화해보면 되겠습니다. 잠깐, 아들 와봐. 아들이 와봐야죠.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씻으러 갑니다. 딴딴딴딴딴딴 씻으러 가. 샤워를 하러 가. 자, 그러면 부모님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뭐 아들 이제 씻자. 빨리 가서 샤워해.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샤워를 하러 간다면 정확한 지시죠. 아들, 씻고 속옷을 입어. 또는 씻고 속옷 입고 나와. 그죠? 이게 속옷을 입어볼래?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젖으니까 좀 불편하니?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수건이라도 써볼래? 볼래? 이거 아니고 그냥 속옷 입고 나와. 불편해. 그럼 수건으로 두르고 나와. 입고 나와. 정확한 지시죠. 입을까 말까 뭐 불편한데 이런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씻고 속옷 입고 바로 나오기. 그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습관이 되고요. 나중에는 이러한 부모의 말 없이도 스스로 씻고 속옷을 자동적으로 입고 나오는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씻고 속옷을 입는 행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으로 약간 무심하게 반응해도 됩니다. 씻고 속옷 입기를 잘 지키고 있다면 그냥 스치듯 얘기하는 거죠. 속옷을 잘 입고 나왔어. 그죠? 속옷 입고 나왔어. 나왔어. 그러면 스치듯 얘기하는 거야. 다 컸네. 그죠? 이리 와서 밥 먹어. 동생이나 다른 형제들이 있다면 형 답네. 오빠 답네. 아니면 이제 여자 형제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나가 있는데 여동생이 있는데 그래도 잘 지키잖아. 우리 아들은 그런 건 잘 지켜. 칭찬보다는 뭔가 자신이 하는 행동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느낌을 주는 표현은 내가 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잘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 행동이 계속 강화되고 유지될 수 있는 좋은 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한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 양육자가 아들, 엄마도 여잔데 그렇게 벗고 나오면 부끄럽지 않아? 또는 뭐 누나가 있는데 부끄럽지 않아? 할 때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괜찮아! 막 이런 애들이 있어. 괜찮아. 그럼 또 부모는 어떻게 느껴요? 우리 아들 역시 어려워. 맨날 어려워. 나이가 지금 12살, 13살, 14살이 됐는데 어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 어리죠. 네, 어리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아이가 가진 사회적 울타리가 좀 어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울타리가 아직 어리다는 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죠. 집이라는 곳에 내가 있고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다른 형제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있고 그들이 있으니까 내가 괜찮으면 그들도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괜찮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괜찮으니까. 그죠? 자,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러나 이 성숙에 따라서는 그 나이에 맞게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있을 때 내가 있고 엄마 아빠가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집이라는 곳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나도 있고 다른 형제들도 있다는 거예요. 즉 나는 씻고 그냥 나가는 게 편한데 하지만 무슨 생각이 돼야 돼요? 나의 이런 행동 때문에 엄마가 또는 아빠가 또는 다른 형제들이 불편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동을 나와야 돼요. 이제 구분하는 행동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하는 행동들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성과 관련된 행동들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단순히 속옷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 이후에 뭐 자위나 등등 여러 가지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하는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인식을 돕는 대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씻고 아들이 그냥 또 다시 나옵니다. 자, 그때 부모 양육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 엄마 불편해. 아들이 다 커서 그런지 그렇게 벗고 그냥 나오면 엄마 되게 민망하고 불편해. 또는 아들, 누나가 있으니까 여동생이 있으니까 씻고 나올 때는 속옷을 입고 나와야 돼.
뭐 이런 대화 내용이죠. 뭐냐면 이 말 속에는, 메시지에는 엄마 불편해 뿐만 아니라 엄마 또는 가족 구성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메시지 전달은 아들이 누군가를 인식해서 행동하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양육자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앞에 있는 거 다 부모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들한테. 아들, 너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고 가족을 배려하는 거고 사회적으로 발달하는 것이고 그게 어른스러운 행동이고 뭐 다 했어요. 다 했어. 그런데 아들 씻고 속옷 입고 나와 해놓고선 부모님이 쫙 편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속옷 입어! 쫙 아버님이고 뭐 편하게 쫙 나와요. 자, 이 상황에서 아들은 납득을 못합니다. 사실 부모가 그러하더라도 아들은 그것과는 별개로 스스로 그러한 모습을 갖춰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의 이런 발달과 수준을 좀 살펴보면은 그걸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직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부모의 그런 행동을 보면 아들은 어때요? 약간 좀 부모의 횡포 같은 거지. 아빠는 그러면서 엄마는 그러면서 나는 못하게, 뭐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부모가 이전에 말했던 것들을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들으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녀가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구분하는 행동을 좀 갖추고자 하신다면 어쩌면 부모가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더 빠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씻고 속옷은 입고 나와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낼 수 있도록 이러한 대화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발달은 아들이 커서 성과 관련한 다양한 행동들, 행위들에 있어서도 넓게 확장돼서 보다 성숙하게 행동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